안녕하십니까. 이번 논문 세미나 발표를 맡은 AI융합연구센터 학부연구생 김영광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은 2023년도 CBPR에 게재된 컨브넥스트 V2입니다. 논문의 앱스트랙트 부분입니다. 원활한 설명을 위해 우선 컴퓨터 비전 분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통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인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방식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적인 지도학습은 이미지와 정답 라벨이 함께 있는 형식으로 클래스를 예측하고 해당 클래스를 선택한 확률이 가장 높도록 가중치를 조절했습니다. 비지도 학습 중 하나인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방식은 LLM을 학습하듯이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어 약 75% 정도를 가린 후 남은 25%만 가지고 인코더에 입력한 후 디코더로 가려진 75%의 패치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패치와 원본 패치 간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학습합니다. 이렇게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키면 인코더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인 태스크에서는 인코더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방식은 비전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CNN에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전체 패치 중 정보가 있는 소수의 패치만 입력하더라도 패치가 몇 번째 패치인지 입력하면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지만 CNN은 2차원의 그리드 모양이 유지되어야 윈도우를 이동하며 값을 읽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75%의 빈 공간은 가짜 값을 가지는 패치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저자들은 이러한 방식이 두 가지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5%밖에 안 되는 진짜 패치를 위해 헛된 연산을 너무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피처 컬랩스 현상입니다. 마스킹된 이미지를 CNN 네트워크에 그대로 넣으면 쓸모없는 값으로 채워진 영역이 너무 많아 정보의 밀도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는 인코더의 네트워크가 깊어질수록 뉴런들이 죽거나 너무 과하게 활성화되는 문제를 발생합니다. 이를 저자들은 피처 컬랩스 현상으로 부릅니다. 저자들은 CNN에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방식의 학습을 적용하기 위해 FCMAE와 GRN을 제안합니다. 논문의 방법론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컨브넥스트 V2 모델을 학습시킬 때 데이터 증강은 랜덤 리사이즈드 크로핑만 진행하여 32x32 크기의 패치를 60% 마스킹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할 때는 75%를 마스킹했지만 인접 픽셀 정보를 이용하는 CNN의 특성상 실험 결과 60%의 마스킹 비율을 적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다고 설명합니다.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학습 방식은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일부분만 보고 가려진 부분을 복원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때 숄트컷을 막아야 의미 있는 표현 학습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숄트컷은 인코더가 가려진 패치의 위치를 알게 되거나 엣지나 텍스처 같은 저수준의 패턴을 통해 원본을 복사하듯이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가능한 마스크 토큰이나 랜덤 노이즈를 마스크 토큰으로 적용했을 때 이런 마스크 토큰들은 패턴으로 모델이 이런 마스크 토큰을 무시하도록 학습될 수 있습니다. 학습 가능한 마스크 토큰은 랜덤 노이즈와 다르게 학습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몇 개의 패치만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됩니다. 하지만 학습 가능한 마스크 토큰은 실제 데이터셋에는 없는 임의로 생성된 값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하거나 추론 과정에서 괴리로 인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마스크드 오토 인코더 학습 방식의 경우 실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큰보다 마스크 토큰이 많으므로 마스크에 과하게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자들은 CNN에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학습 방식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D 라이다 데이터, 즉 포인트 클라우드처럼 희소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옵니다. 라이다 데이터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처럼 전체 공간의 대부분이 비어있고 실제로 의미 있는 포인트는 일부만 존재합니다. 저자들은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의 입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스킹 비율이 60%라면 반대로 말해 40%의 패치에는 실제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보이는 패치들만 잘 처리하면 충분히 학습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이 스펄스 컨볼루션입니다. 스펄스 컨볼루션은 핵심적으로 보이는 패치에만 컨볼루션을 수행하고 마스킹된 패치에는 연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스크 영역을 0이나 마스크 토큰으로 채운 뒤 전체 피처맵에 대해 컨볼루션을 하는 방식에 비해
불필요한 연산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동시에 마스크 토큰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숄트컷이나 기존 다른 방식들이 가지고 있던 학습과 추론 데이터의 괴리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일반 스펄스 컨볼루션이 아니라 서브 매니폴드 스펄스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일반 스펄스 컨볼루션은 레이어를 지나면서 활성화 위치가 주변으로 점점 퍼지면서 희소성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희소했지만 깊은 레이어로 갈수록 점점 픽셀이 부풀면서 희소 연산의 장점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서브 매니폴드 스펄스 컨볼루션은 입력에서 활성화된 위치만 출력에서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학습 내내 마스크 경계와 희소 구조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브 매니폴드 스펄스 컨볼루션은 가중치 파라미터의 형태가 일반적인 컨볼루션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이닝이 끝난 뒤에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그대로 표준 컨브넥스트 모델로 변환해서 파인 튜닝과 추론에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디코더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학습 방식 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태스크에서는 학습이 완료된 후 디코더는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디코더는 인코더만큼 복잡하고 무거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디코더를 인코더만큼 복잡하고 좋게 설계한다면 이미지의 복원 성능은 좋을 수도 있지만 인코더가 잘못 학습하더라도 디코더가 정상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인코더를 학습시키는 목적에 맞지 않으니 가장 단순한 단일의 컨브넥스트 블럭을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자들은 인코더에 비해 매우 단순한 512차원의 단일 컨브넥스트 블럭을 디코더로 사용해 인코더에 비해 디코더가 단순한 비대칭적인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보이는 표는 이미지넷 1K를 이용해 프리트레인 800의 폭, 파인튜닝 100의 폭으로 진행한 속어 실험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일의 컨브넥스트 블럭을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고 빠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논문에서 제안하는 FCMAE Fully Convolutional Masked Autoencoder로 학습한 모델과 다른 모델을 비교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랜덤 베이스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작위 가중치에서 100의 폭 지도학습시킨 것이고, 다음은 이전 논문 모델인 컨브넥스트 V1 모델을 300의 폭 지도학습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논문에서 제안하는 FCMAE 방식입니다.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방식으로 800의 폭 프리트레인 시키고 100의 폭 파인튜닝 시켰더니 83.7%의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물론 무작위 가중치보다 1%포인트 증가했지만 자기지도 학습 800의 폭이라는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는 정상 동작하는 마스크드 오토인코더를 컨볼루션에 적용시키면 성능 향상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하는 두 번째 혁신, GRN, 글로벌 리스폰스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저자들은 FCMA를 적용했을 때 트랜스포머 기반 마스크드 오토인코더에 비해 효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는 채널이 죽거나 과포화된 중복된 피처맵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저자들은 이를 피처 컬랩스라고 부릅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래프는 코사인 유사도를 통해 채널 간 유사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컨브넥스트 V1 FCMA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피처 컬랩스가 심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이미지는 이미지에 따른 활성화된 피처맵 중 64개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컨브넥스트 V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컨브넥스트 V1이 아닌 컨브넥스트 V1에 FCMA를 적용한 것이고, 컨브넥스트 V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FCMA와 GRN을 함께 적용한 것입니다. GRN을 적용한 컨브넥스트 V2의 피처맵이 고루 학습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RN은 뇌의 측면 억제에서 영감을 받은 정교화 방식으로 FCMA 학습 시 피처 컬랩스를 막아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피처맵이 높이, 크기, 채널으로 입력되었을 때 총 3단계를 통해 정교화 시켜줍니다. 또한 통계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학습해야 할 추가 파라미터가 없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다른 피처 리웨이팅 방식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방식들이 20밀리언 정도의 추가 파라미터가 필요한 반면 GRN은 추가 파라미터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GRN의 첫 번째 단계인 글로벌 피처 어그리게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피처 맵이 얼마나 강하게 활성화되었는지를 수치화합니다. 각 채널의 전체 에너지를 L2 노멀라이제이션으로 사용해 채널별 스칼라 응답으로 만듭니다. 저자들은 어그리게이션 함수를 비교해 봤을 때 L2 노멀라이제이션이 가장 잘 동작했다고 설명합니다.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은 한 채널 안에서 전체 평균 값으로 부호가 섞여 있을 때 부정확합니다. 에런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뉴런의 활성화 정도의 절대값을 씌운 것으로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보다는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2 노멀라이제이션은 각 뉴런의 활성화 정도의 제곱으로 큰 값은 더 크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크게 활성화된 채널을 찾는 목적에는 L2 노멀라이제이션이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계된 값들에 대해 응답 정규화 함수인 나눗셈 정규화를 사용해 나열된 채널들 중 i번째 채널의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저자들은 다른 노멀라이제이션 연산을 사용해 보았을 때보다 나눗셈 정규화가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수식을 살펴보시면 분모는 이전 단계에서 만든 채널들의 활성화 정도인 벡터 값들의 평균이고 분자는 해당 채널의 활성화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채널들의 값이 클수록 다른 채널에 비해 값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입력값에 다시 곱해주는 피처 캘리브레이션 단계입니다. 전체 GRN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GX 함수는 글로벌 피처 어그리게이션으로 L2 노름을 사용해 i번째 채널의 값을 벡터화합니다. NX 함수는 피처 노멀라이제이션으로 나눗셈 정규어를 사용해 자신의 채널의 활성화 정도를 다른 채널의 평균 활성화 정도와 비교합니다. 이때 다른 채널들보다 활성화 정도가 크다면 값이 1보다 커집니다. 하지만 다른 채널들보다 활성화 정도가 작으면 1보다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원본 채널에 곱해줍니다. 따라서 다른 채널들보다 활성화 정도가 크다면 증폭되고 다른 채널들보다 활성화 정도가 작으면 줄어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GRN 자체는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없지만 최적화를 위해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인 감마와 베타를 사용합니다. 이때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또한 추가적인 잔차를 만들어 학습 초반에는 완전한 항등함수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아래 수식을 보시면 감마와 베타가 0일 시 i번째 채널은 i번째 채널으로 완전한 항등식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반에는 항등식처럼 동작하며 학습이 진행되며 GRN이 개입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학습되어야 할 채널이 빨리 죽거나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식을 보시면 감마는 가중치, 베타는 바이어스처럼 동작하는 파라미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넷 실험입니다. 저자들은 컨브넥스트 V2 휴즈 모델이 공개된 데이터, 즉 이미지넷 1K와 22K 데이터만 가지고 타번 정확도 88.9%로 소타를 달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저자들은 FCMA 방식으로 자기지도 학습하고 그 다음 이미지넷 22K로 파인튜닝한 후 최종적으로 이미지넷 1K로 다시 파인튜닝하여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말합니다. 비교된 모델들을 보시면 컨볼루션 기반, 트랜스포머 기반, 하이브리드 기반 모델들을 모두 제치고 소타를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 설계의 중요성입니다. 저자들은 본 논문에서 자기지도 학습 프레임워크인 FCMA와 이에 맞는 모델 아키텍처인 GRN 레이어를 공동 설계했습니다. GRN 레이어 없이 FCMA만 학습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성능 향상에 제한적이고 GRN 레이어를 지도 학습에 사용해도 성능 향상이 제한적입니다. 이를 통해 저자들은 자기지도 학습을 설계할 때에는 모델 학습 프레임워크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공동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이 학습 부분입니다. 저자들은 컨브넥스트 V2 모델을 이용하여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며 FCMA와 GRN의 성능을 증명합니다. FCMA를 사용하지 않고 GRN만 사용할 경우 유의미한 성능 향상이 있었고 GRN 없이 FCMA만 사용할 때에는 아주 조금의 성능 향상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반면 FCMA와 GRN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트랜스포머 구조보다 성능이 뛰어나며 연산량은 적은 모델이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자들은 기존의 컨브넥스트 V1 아키텍처에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자기지도 학습을 적용했습니다. 효과적인 적용을 위하여 FCMA와 GRN을 제안했으며 결과적으로 비전 태스크 전반에서 고전적인 컨브넷의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상으로 컨브넥스트 V2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